우리가 세계의 그 철학가들 다 한국에 오게 하고 가장 훌륭한 철학가 교수들 다 한국으로 모셔서 아름다운 시골에다가 이쁜 그 철학 그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에서 말하자면 철학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깊이 또 실은 어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만남, 또 우리 한국의 그 성리학이 아마 한국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발전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중국의 뭐 유학은 중국에서 시작했어도 한국만큼 이게 발전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또 지금 다문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문화 시대.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역사 자체가 다문화 역사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오늘의 문화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기독교 문화,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 문화도 그렇고 유교 문화도 그렇고 기독교 문화도 외래 문화인데 그 문화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하고 융합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한국 문화가 퓨전 문화예요. 지금은 어느 다른 나라 보면은 한 가지 문화가, 종교 문화가 지배적이고 나머지는 소수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도 불교 문화도 꽃을 피웠고 기독교 문화도 꽃을 피웠고 유교 문화도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원래 그 한국의 전통적인 그 도속 종교의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건 유일해요, 세계에서. 일본 보면 일본은 신도교 지배적이고 나머지 소수. 뭐 인도 가면은 거기서 인도교는 그 다음에 다른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이고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고 그렇잖아요. 한국처럼 골고루 다 있으면서 한 사회를 이루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별로 싸우지도 않고 물론 싸우겠지만 별로 많이 안 싸워요. 그죠? 그죠? 그것 자체가 다문화의 사회의 어떤 표본인데 그러면은 지금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세계가 점점 섞어가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우리가 모델 국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우리도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려놓을 수 있는 말하자면 사냥감,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가고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그런 1등 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만 먹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사실 한국이 이렇게 무한한 그런 가능성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 역사와 문화와 또 오늘의 어떤 그 사회 현실에서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볼 때 이런 그 답답함들이 너무나 쌓여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나 이제 지금 그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제 분명히 이대로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런 우리가 문제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하면서 얘기는 안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그 외치고 옳다를 주장하고 그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동의를 얻고 같이 이제 나가자는 그런 운동 필요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게요. 네. 잘 계세요? 그래서 질문 있냐고 하면은 내용은 침묵이야. 독일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하고 한국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약간의 어떤 차이나 뉘앙스가 어떻게 독일 사람들의 개인주의와 한국 사람들의 개인주의 현재 상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기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던 것이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때부터 독일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내가 볼 때 아직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그 환경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면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것부터 우리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직장인들 전부 다 넥타이 매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의 그 습관인데 그런 습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 뭐 먹으러 갈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한 6명 같이 가는데 3사람은 설렁탕, 2사람은 두부찌개, 내가 혼자서 무슨 그 다른 거 주문해요. 갈비탕이야. 그런데 내가 갈비탕 주문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나도 갈비탕 할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이 혼자서 하면 외로울까봐 아마 왕따 이런 거 기분 될까봐 자기 똑같은 거 자기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따라가는 그러면 다 동일하다 그죠? 그런 얘기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물론 뭐 식사 이제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각자가 다른 거 주문하면 어때요? 각자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거 먹으면 어때요?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표현, 개성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실력을 알아주는 그런 국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은 지금 아직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 노벨 수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 근데 노벨 수상자가 없다는 것이 왜 그런가 이제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력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보다 국력 훨씬 약한 나라가 노벨상 수상 몇 명 있는데, 그죠?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노벨상 수상자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위대한 업적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학자가, 한 교수가 그 무슨 새로운 그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연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이 사람의 업적을 이제 덧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영어고 하니까 세계에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뭘 잘났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야, 이게 별거야. 그래, 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평화 노벨상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꼭 잘 됐다 이런 게보다도 하여튼 노벨상 받았으면은 그 나라 위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균터 그라스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좌익성 소설가예요. 근데 그 사람 사상적으로 싫어하고 그 사람의 소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 사람 노벨상 받았을 때는 독일에서 이 사람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독일의 위상이 올라가지, 그 사람하고 내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달라도 그 사람 이 정도로 이제 인정받았으면은 나도 같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독일 사회가 같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다들 박수 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타니까 어떤 다른 전 대통령 말은 노벨상 위상이 떨어졌다. 돈 주고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 그런 거 들으면 아주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하고 사고방식이 어떠든 간에 세계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박수 치고 칭찬해야만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그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 개인의 실력을 알아주는 공터가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게 우리 발전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또 끌어내릴 수 있는가 연구하는 사람 많다는 부분이 문제예요.